좋았어. 입시인지라 이게 이제 꼭 나올 수 있거든요. 자주 나와요, 선영기는. 오씨, 오, 아까워, 내 거. 깜짝 놀랐네. 밑에 건 마르니까. 똑같아요. 자, 잠깐. 자, 그래서 입시인지라 이게 이제 꼭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화학 2 커리큘럼 속에서도 이제 뭐냐면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심층 화학에서 이제 심층 문제에서 되게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애시드 베이스 3년기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여러분들이 그 영재고 과학고 내신을 거치면서 이 부분은 되게 연습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 정도면은 사실 충분히 커버하고 남아요. 그래서 뭐 KA 있고 뭐 이렇게 뭐 분의 뭐 핵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뭐 약산해서 가정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KA1, KA2에서 이제 순차적 산내리 상수까지 나오는 다양성자성상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입시에서 나오는 3년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울대에서 나오는 3년기 문제나 뭐 타 대학에서 나오는 3년기 문제나 여러분 수준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카이스트에서 나왔던 문제 중 아주 기가 막힌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 개를 소개를 하면서 3년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2021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할 거는 매우 가정이 필요한 상황, 알겠죠? 되게 근사적인 해결 방법이 잘 통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 소개할 문제는 카이스트 기출문제 중 근사하면 틀리는 문제예요. 근사는 하면 틀리고 완벽하게 이제 수리적으로 완전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요 문제 어떤 상황이냐면 되게 그 좀 가상적으로 좀 특별한 시스템을 가정을 해요. 아주 특별한 시스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반투막으로 분리가 돼 있고, 양쪽에 수용액의 부피가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 1리터면 1리터, 2리터면 2리터로 수용액의 부피가 같다고 하고 반투막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왼쪽은 처음에 HA 수용액을 1몰 농도로 유지를 해 놓은 거예요. 초기에. 그럼 이게 초기 농도가 1몰이니까 평형에서도 1몰일 필요는 없죠. 그렇죠? 뭐 여기서 산해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농도는 1몰인데 이때 이 반투막은 특별해서 이런 식으로 H 플러스나 A 마이너스 같은 이온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고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온은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오직 전기적으로 중성인 HA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라고 조건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약산의 산해리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때 거기에 붙어있는 새끼 문제들을 해결해 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 농도가 같은 게 누구냐, 이거를 묻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게 막이 있어서 다른 이온종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HA죠. 그럼 뭐 직관적으로 평형 상태에서 누가 양쪽의 농도가 같겠어요? 이 둘 농도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같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에 EHA 정기적으로 중성인 요놈의 농도가 같을 것이다 라고 우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어렵지가 않는데 이제 2번에서는 그래서 같다면 그 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묻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선 왼쪽은 pH가 8 혹은
왼쪽이란다. 오른쪽은 pH가 8 혹은 H 플러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고정되어 있죠. 맞나요? 그래서 나와 있는 말이 뭐예요? 버퍼드, 우리말 번역은 완충 용액이요. 완충 용액을 썼다는 얘기는 어쩌든 이쪽은 pH를 8로 고정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의 평형양론, 이 평형양론을 생각을 하면 자, 어떻게 될 거냐? KA는 자, 이 녀석의 사내리 상수니까 HA 곱하기 H 플러스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right에서. 그런데 뭐가 됐건 이놈 값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 했고 이놈 값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의 농도는 오른쪽에 있는 짝염기 농도하고 요런 비율로 나타날 거다.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좋아. 우선 이걸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나누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재밌는 건 이겁니다. 오른쪽은 염기성입니다. 맞나요? pH가 뭐로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8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렇게 HA가 right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 상황이 염기성이죠. 그래서 대부분 중화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A- 형태가 된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right 쪽의 HA의 농도가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다시 르 샤틀리의 원리 요거에 의해 다시 한번 레프트 쪽의 HA가 라이트 쪽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건 HA인데 얘가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 여기 상황이 염기란 말이지. 그럼 얘는 대부분 중화가 돼서 짝염기 타입이 될 거고, 그럼 얘 양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화학 평형에 의해서 오른쪽에서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면 또 중화돼서 A- 되고,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HA가 오른쪽으로 이동함을 뜻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 A- 의 왼쪽에서의 농도가 뭐에 가까울 것이다? 1몰 농도에 가까울 것이다. 뭐냐면 의미는
대부분의 HA가 어디로 이동한다? 저기에 있는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림을 뜻하는 거예요. 즉 여기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HA가 오른쪽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의 부피는 어떻다 그랬어요? 양쪽의 부피는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1몰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0.9999999몰 여기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피가 같으니까 여기서의 농도랑 같은 농도로 짝염기가 존재하게 될 거란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를 여기에 다시 넣으면 이놈이 뭐라고요? 거의 근사적으로 1몰이죠? 그럼 이때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되십니까? 그래서 2번 답은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됐습니까? 됐죠? HA가 오른쪽에서 누구랑 중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 다시요? HA가 오른쪽에서 어떤 화학종이랑 중화가 된다고 하는 OH 마이너스요. OH. 자, 여기는 완충 용액이라고만 돼 있죠. 완충 용액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여기의 조성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의 조성을 모르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염기성이라는 거죠. 그럼 염기성이면 누가 풍부할 수 있어요? OH-가 왼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완충이니까 OH-가 어떤 식으로건 반응해서 소모가 돼도 OH-의 양은 변해요. OH-의 양은 고정이에요. OH-의 양은 고정이니까 반응을 해도 얘는 영원히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원히 반응해도 얘 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가 완충 용액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완충 용액을 구성하는 알지 못하는 어떤 화합물의 몰수가 여기에 굉장히 진하게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주 진하게 있기 때문에 꼴랑 1몰 넘어와도 여기서 그 완충 용액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짝상과 짝염기가 예를 들어서 1000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1몰 넘어와서 반응해도 뭐 999몰, 1001몰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에서의 OH-의 농도는 변함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근사적인 어떤 그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A-의 농도는 1몰에 가깝고 그 다음 여기 HA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몰 정도가 되고 여기도 최종적으로는 10의 마이너스 4승몰 정도가 된다 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인정하고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울게요. 지우자.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를 풀려고 했냐면 바로 pH를 구하라고 했는데 왼쪽에서의 pH가 어떻게 될지를 물었어요. 자, 됐다. 자, 요 왼쪽에서는 오직 HA만의 산해리가 일어나는 거죠.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평형에서 이 녀석에 의한 산해리만 진행이 되니까 왼쪽에서 H 플러스 농도하고 왼쪽에서 A-의 농도가 어떨 거라는 걸? 같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직 HA의 산해리만 일어나니까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평형양론을 고려하면 사늘이 상수는 예분의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지금 만약에 왼쪽에서 번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왼쪽에서의 HA의 평형 농도는 오른쪽이랑 같은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죠. 그죠? 그리고 사늘이 상수도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죠. 맞나요? 됐죠? 그리고 이때 요 양론 관계에서 요 둘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잡았다. 제곱으로 바꾸고 요렇게 요 자리를 뭐로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지.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H 플러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 pH는 얼마? 4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이 아이디어를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의 pH는 얼마? 4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왠지 이제 이 문제의 접근은 매우 뭐냐면은 정확해요. 상당히 근사적이에요. 상당히 양론 풀이 자체가 근사적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의 HA 농도를 구하는 과정도 정확하게 뭘 계산한 게 아니라 이 애는 어쨌거나 산인데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갔더니 염기성이어서 대부분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 속에서 이럴 거고 이럴 거고 이럴 거고 이렇게 도달을 한 거니까 이 문제는 매우 근사적이고 가정적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근사적인 건 편하긴 하지만 사실 무슨 위험성이 있어요? 근사적인 건 좀 편하긴 하지만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엄밀하게 계산했을 때하고 달라질 수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만약 엄밀하게 계산해 본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문제를 사실 그래서 답이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왜냐하면 카이스트 해설지에서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대와 달리 카이스트는 해설지를 예쁘게 제시를 하죠. 그래서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런갑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의심이 된단 말이죠. 왜냐면 카이스트 새끼들 이거 또 실수한 거 아니야? 또 개구라 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한번 또 정확하게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죠. 물론 그런 큰 대학에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그런 큰 대학에서 낸 해설지가 틀릴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찜찜하잖아?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지울게요. 이제 4라고 해놓고 진짜 4가 나오면 좀 해봐요. 자, 지울게요. 지우자.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3번까지밖에 없지만 4번이라고 문제를 하나 더 이제 내가 가정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이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일 이제 뭐부터 해볼 거냐? 바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질량 보존 관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저 HA가 처음에는 어디에만 있었냐면 only 어디에 있었어요? only 저기에 있는 왼쪽에만 있었죠. 맞습니까?
오직 왼쪽에만 있었잖아요. 그 왼쪽에만 있을 때의 농도가 1몰 농도였을 거라고. 그지? 맞아요? 근데 이게 평형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HA 요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A 마이너스 꼴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HA가 저기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A 마이너스 꼴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왼쪽에만 있었다가 그 왼쪽에서 사내리를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또 사내리를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결국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누구랑 같아야 되겠어요? 처음 농도랑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네 개의 몰수를 다 더한 게 원래 몰수랑 같아야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부피가 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몰수를 바로 부피의 개념이라고 몰수를 바로 농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전부 다 더한 게 1몰일 것이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살짝 하나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분을 이걸 다시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왼쪽에서의 HA 농도로 바꿀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둘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바로 10의 4승에 HA의 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요거는 앞서 그 계산했던 과정 속에서 나온 개념이죠. 그렇죠? 되죠? 그러면 얘를 예쁘게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만 2 곱하기 HA 레프트 더하기 A 마이너스 레프트는 1몰. 놓고 쭉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됐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자리에다가 뭐를 넣어주냐면 KA분의 H 플러스 A 마이너스 얘를 넣어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산의리 상수의 의미가 산분의 H 플러스 염기의 의미가 되니까 이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에 A 마이너스하고 A 마이너스가 공통 요소가 되죠. 그럼 넣고 얘를 묶어주면 왼쪽에서의 A 마이너스의 농도는 어떻게? 산의리 상수 분의 왼쪽에서의 H 플러스 농도 분의 산의리 상수 이런 꼴로 바뀝니다. 그래서 H 플러스의 왼쪽에서의 농도를 알게 되면 이 관계식에 의해서 왼쪽에서 A 마이너스 농도도 바로 알 수 있죠. 됐죠? 자, 이때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전하량 보존을 생각해 볼 건데 이 경우 라이트 쪽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오른쪽에서 전하량 보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르죠? 왜 모르죠? 바로 완충용액이 누구로 구성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완충용액의 구성을 모르기 때문에 전하량 보존을 오른쪽에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전하량 보존은 바로 레프트 쪽에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자, 왼쪽에는 어떤 이온들이 존재하냐면 바로 양이온으로는 H 플러스가 있고요. 음이온으로는 OH 마이너스와
A-가 있을 수 있죠. 됐습니까? 요 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죠? 이렇게 되는 게 전하량 보전이죠. 이때 OH- 자리는 뭐로 치환해 주면 돼요? KW를 OH- 레프트 더하기 A-는 어디 있어요? H 플러스. 그 다음 A-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KA -2 H 플러스 레프트 분의 KA. 요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얻게 된 거예요? 왼쪽에서 H 플러스만 존재하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낸 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KA나 -2, 뭐 -2는 여기 10의 4승하고 막 이렇게 더하기 하면 나오는 숫자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때 KA 뭐 요 숫자 이런 것들이 다 상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오직 H 플러스 왼쪽에 H 플러스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당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전개하면 몇 차까지 나올까요? 몇 차까지 나올까요? 쭉 전개하면 몇 차까지 나와요? 3차까지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면 이 H 플러스 농도를 근사 없이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구하면 뭐 구하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구하면 진짜 놀라웠게도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해봤어요. 알겠죠? 네, 계산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3차 방식 근해 공식 외우고 있어요? 못 외우잖아요. 그거 외우는 사람 뭐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3차 방정식을 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계산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입시에서는 계산기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이 말은 이런 식의 체계적 풀이는 사실 입시에서 유용하다, 불능이다? 입시에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해? 풀 수가 없는데. 근데 할 수도 없는 걸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느냐? 어쨌건 이런 식으로 풀었더니 그 결과 잘 봐요. 같아졌잖아요. 그럼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근사적 접근이 효율적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근사적 접근이 효율적이라는 걸 외우라는 뜻으로 지금 요 풀이를 보여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은 제대로 푸나 근사적으로 푸나 결과가 어때요? 똑같잖아. 그러면 시간 제한이 있는 입시 속에서는 이렇게 풀란 얘기예요? 근사적으로 풀란 얘기예요? 앞에 했던 식으로 근사적으로 풀라는 뭐냐면 배움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하죠. 지금이 뭘까요? 지금이 뭐예요? 이 지금이 뭐예요? 그럼 예를 들면 2021년에 나왔던 11번 문제가 지금인 걸까요? 그럼 이 말은 2021년 11번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지금이 뭔지를 알아야 이 근사적 방법을 일반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이라는 게 뭐냐? 지금이라는 게 뭐냐를 알려주는 문제가 2020년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지금이 뭔지는
2020년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2020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노드림 프린트에 2022년 문제, 2022년 문제, 쏘리, 2022년 문제. 이게 연년으로 기가 막히게 문제를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년으로. 21년에는 이걸 냈고 22년에는 또 다르게 기가 막히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8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8페이지 찾았습니까? 8페이지 찾았죠? 이걸 해볼 거야. 알겠지? 이걸 해볼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칠판 지우고 정리하는 동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자, 할 수 있는 해봐요, 한번. 이거 은근히 재밌어, 이거.